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새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담뱃값 인상 그리고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안도 함께 통과가 됐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내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호주, 우리나라와 캐나다와의 FTA 비준 동의안도 통과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경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경입니다. 네. 자, 먼저 새 예산안 규모부터 전해주시죠. 예,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새 예산안은 375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정부가 당초 편성했던 376조 원보다는 6천억 원이 줄었는데요. 올해보다는 19조 6천억 원, 5.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여야는 3조 6천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3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삭감한 부분은 저금리에 따른 국채 이자율 조정액 1조 5천억 원을 포함해서 방위사업청 예산 2천억 원 등입니다. 증액한 부분은 누리과정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자와 대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4,73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SOC 투자는 당초 정부안보다 4천억 원을 늘려서 24조 8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지원금은 당초 160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늘려서 대상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2,000명 많은 8,00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FTA 확대 및 쌀 관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어르신들의 건강 등을 위한 지원, 보육료 인상 등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일자리나 SOC 투자 등을 확대해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린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재정 확대를 하는 반면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 진도율을 보면 9월까지 누계로 70.5%였는데요. 지난해보다는 1.9%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8조 5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가 있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재정 적자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과연 담뱃값 인상안이 통과할 것인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었는데 결국 담뱃값 인상안이 통과하면서 이제 담뱃값이 확실히 오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초 인상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0원을 올린다는 방안과 좀 많이 달라져서 서민 증세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원안보다도 후퇴한 수정안으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었는데요. 최종 수정안에는 모두 누락됐습니다. 우선 통과된 법안은 일반 담배는 무조건 2,000원을 인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싼 담배든 값싼 담배든 무조건 2,000원을 인상합니다.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과세하는 종량세를 도입한 건데요. 당초 정부는 가격에 비례해서 과세하는 종가세를 도입하기로 했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세부담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개별 소비세를 종가세로 도입하겠다고 했고, 종가세는 고가 담배의 가격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하고 저가 담배는 그 인상폭을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 24개국이 종량제와 종가세를 둘 다 부과하는 혼합형을 택하고 있고 WHO에서도 혼합세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종가세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종량세로 바뀐 법안이 통과되면서 담뱃값은 일률적으로 2,000원을 올리게 됐고 세부담의 역진성은 더 강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금연보조제인 전자담배나 저가담배까지 모두 과세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개별 소비세만 보면 일반 담배뿐 아니라 파이프 담배, 엽골련,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까지 세상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담배 종류를 막내해서 세금을 새로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게 했습니다. 담배값 인상 때문에 저가 담배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는다는 게 법안의 취지인데요. 개인 사정에 맞게 조금이라도 더 싼 담배를 찾을 길조차 막혀버린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 60, 70년대 길거리에서처럼 꽁초를 주워 피는 어르신의 모습이 다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며 세수 부족을 서민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일률적인 가격 인상이 조금 아쉽게 다가오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 비준안도 통과가 됐죠. 자,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한국과 호주, 한국과 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준동의안은 양 당사국이 국회에 통과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나서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 또는 양국이 합의한 다음 날 발효됩니다. 이제 곧 호주와 캐나다, 우리가 맺은 FTA가 발효된다는 얘기죠. 한 호주 그리고 한 캐나다 FTA 최대 수입 품목은 역시 자동차입니다. 호주는 FTA 발효 즉시 소형과 중형 휘발유 승용차를 비롯해서 가전제품, 냉연 강판, 일반 기계 등에 붙는 5%의 관세를 철폐합니다. 캐나다는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6.1%의 수입 관세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업에선 우리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호주산 쇠고기는 지난해 기준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의 55%입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선 캐나다산이 약 14%로 2위입니다. 관세가 높은 상황에서도 이미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을 호주와 캐나다산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축산업계를 위해서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키우기엔 역부족이어서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이재경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슈N 현장, 이슈N을 진행해 봤습니다. 현장 N으로 이어질 텐데요. 잠시 후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궁금했던 이야기 현장 플러스를 통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